네, 캐나다에 계신 영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있는 장동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가서 일일이 뵙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에 대세가 이제 한국에서도 국제 공동 제작에 관심들이 많아서 여러분께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지금 세계적인 경제 여파로 인해서 캐나다도 아마 좋은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다행히도 은행권 시스템이 미국과 약간 다른 그런 관계를 해서 특히 이제 중국은 거의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화를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드릴 말씀은 중국에 관한 얘기죠. 중국은 2009년 12월에 그 영화에 대한 그 투자가 국가에서 시작되면서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을 2013년까지 영상 산업에 쏟아붓겠다고 중국 정부가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대만과 홍콩의 인력들이 대거 지금 상해와 북경에 포진돼 있고요. 그들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영화 편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영화가 약 500편 정도 상업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 중에 약 200편 정도가 개봉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국의 영화 산업이 급신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세계 여러 나라와 달리 이게 영화 관수도 지금 4,60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중국의 동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해 그 동쪽서부터 내륙 쪽으로 지금 멀티플렉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롯데도 지금 10개의 멀티플렉스를 중국에 투자를 했고 아마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아마 영업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국이 가장 지금 떠오르는 시장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러나 영화를 공동으로 만들기에는 내부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이제 국가가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검열이라든가 이런 사전 검열 같은 것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고 공동 제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건 언어와 그 방식의 차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도 중국은 그 국제 공동 제작을 하기에는 썩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지화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로컬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중국에서 현지화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수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가장 영화 값이 비싼 약 한국 돈으로 24,000원 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메이저로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회사가 투자서부터 상영 배급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방송사들이 투자자가 되고 그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그 제약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 투자받기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국제 공동 제작에 대해서 크게
큰 버젯의 영화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내수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어서 거기도 역시 현지화하는 그런 영화라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종편이 허락이 되면서 주당 18,000시간의 그 컨텐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 종편이라는 것이 이제 그 방송사가 이제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여러 채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신문사들 조중동, 옛날 TBC가 다시 되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회사가 수십 개 채널을 가질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뭔가는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종편에서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한국도 역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간 100여 편 영화가 나오지만 그 중에 상업영화라고 저희가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약 60편 내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캐나다의 영화인들과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면, 한국은 아무래도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해외 시장이 개척돼야 되는 그런 좀 인구수도 적고 산업적으로 그렇게 안정돼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국은 여태까지의 예로 봐서는 합작하기에 좋은 여건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좋은 한국보다도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게 싱가포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편수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리미트되어 있고, 이런 쪽에서 MD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MDA가 거의 투자와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이 작년에 이제 그 조약을 맺고, 영화 제작에 관한 조약이죠. 협정을 맺고 공동 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크게 성공을 못했고, 그리고 한국도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싱가포르과 그런 그 협정을 맺을 예정인데요. 아시아 국가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시아 시장이 영화 산업이 좀 재편되지 않을까. 앞으로 2, 3년쯤 지나면 그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WTO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나면서 2010년에 어쨌든 그들이 해외 개방을 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기 전에 그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다면 아시아에서는 이제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이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나다와 그 아시아가 공동 제작을 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느 나라가 됐든지 그 프로젝트에 합당한 그리고 잘 어울리는 그런 국가를 선택하셔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건승하시고요. 그리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공동 제작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